달 5월입니다. 5월이라 고마움을 전해야 될 분들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니 문득 저에게 돈을 빌려주었던 사람이 생각나더라고요. 뭐니 해도 돈은 은행에서 빌려야 제일 좋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능력에 따라 공평한 나라라서 돈이 없을수록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가 어렵죠. 돈을 빌려보지 않아서 어떻게 돈을 빌려야 될지 몰라서 사용했을 뿐인데, 저는 돈을 빌려달라고 말을 한마디도 해보지 않았는데 돈을 어려울 때 사람에게 잘 빌렸었던 것 같아요. 지금 돈이라는 이 썸네일을 보고 오신 마음 급하신 분들을 위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빌리러 가서는 돈을 빌려달라는 말을 한마디라도 하면 돈을 빌릴 확률은 확 떨어지고 그 사람과의 관계는 멀어져요. 그래서 돈을 빌리러 가서는 돈을 빌려달라는 말을 한마디도 꺼내지 않는 게 돈을 빌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제가 신혼생활을 할 때에 갑자기 돈이 필요한 거예요. 인생에서는 항상 남편이라는 변수가 있죠. 제 남편이 타고 있던 차를 팔려고 하다 보니 이 차에 압류가 붙어 있는 거예요. 이 차에 압류를 해결해야 차를 팔 수 있잖아요. 구청에 가서 세금을 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담당자가 자요 바구니를 저한테 내미는 거예요. 세금이 이 바구니에 한 바구니라는 거예요. 이 세금 얼마치예요 하고 물었더니 400만원어치래요. 저에게 큰 가방 들고 왔느냐고 물어요. 이 세금을 한 바구니를 집에 들고 와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고민을 하던 중 옆집에 땡땡이 엄마가 놀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야 땡땡아, 내가 저 똥차를 팔아야 되겠는데 이 차에 압류가 붙어 있어서 세금을 400만원을 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땡땡이 엄마하고 저는 밤에 맥주를 딱 한 잔씩 건배하고 마시는 그런 좋은 사이였거든요. 이 땡땡이 엄마가 갑자기 맥주를 마시다가 잔을 놔두고 잠깐만 기다려봐 이러면서 자기 집으로 가는 거예요. 땡땡이 엄마가 올 때까지 저는 내가 돈을 빌려달라는 것도 아닌데 왜 땡땡이 엄마가 갑자기 술을 마시다가 집으로 도망가는 걸까 하고 별의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땡땡이 엄마가 돈을 2다발을 들고 제 앞에 나타놓더니 자 자기야 이 돈을 빌려준다. 남편이 오늘 결제를 받아와서 돈이 200만원 있는데 이 돈을 빌려주는 조건이 2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돈은 여기 나눠보고 나도 그 조건을 듣고 돈을 빌릴지 안 빌릴지 나도 생각해 볼게 라고 이야기를 했죠. 어차피 돈은 지금 내 앞에 와 있으니까. 첫 번째 조건은 이자를 절대 내지 말아야 한다. 두 번째 조건은 6개월 안에 이 돈을 갚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기계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6개월에 이 돈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좋다, 조건이 마음에 든다, 돈을 빌리도록 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차를 팔고 나서 3일 만에 이 돈을 갚았거든요. 그 이후로도 저는 돈을, 또 남편이라는 변수가 항상 있잖아요.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의논하는 형식으로 이러한 일이 갑자기 발생했는데 나한테 지금 돈이 좀 필요하다,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이야기를 하면 빌려주는 쪽에서 나 지금 500만원 있는데 일단 500만원 빌려줄게. 항상 그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빌려주면서 붙이는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뭐죠? 절대 이자를 주면은 돈을 빌려주지 않겠다. 돈을 빌릴 때 돈을 빌려달라는 말을 하는 순간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힘든 사정을 의논도 하고 솔직하게 털어놓으면 돈을 빌려줄 사람은 알아서 자기 형편에 맞게 돈을 빌려주거든요. 아무리 돈을 나에게 빌려줘, 1000만원 빌려줘, 1억을 빌려줘 라고 말을 해도 돈을 안 빌려줄 사람은 안 빌려주고, 빌려주려고 했던 사람도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순간 그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게 하고 상대방을 하대한다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돈을 빌리실 때는 절대 돈 빌려달라는 말을 한마디도 꺼내지 말고 솔직하게 자기 형편을 그 사람에게 신에게 아뢰듯이 정성스럽게 말하면 돈은 빌릴 확률이 확 올라가고 사람 관계는 더욱 깊어집니다.